깜짝이야. 어머, 이게 뭐야? 단단하게 압박하던 그것이 제 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따뜻한 체온에 등줄기가 떨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이건 위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야기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박미선, 올해 55입니다. 3년 전 26년을 함께한 남편을 심근경색으로 떠나보냈습니다. 전직 중학교 교사였던 저는 그해 봄 조용히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들 준호와 단둘이 이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게 3달 전 그 조용한 저녁 식사에서 시작됐다는 걸. 그날 준호는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엄마, 나 민우 데리고 왔어. 대학 동기인데 우리 회사 같이 다녀. 밝은 목소리 뒤로 나타난 청년은 아주 반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녁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인상은 좋았습니다. 예의 바르고 또 눈빛이 맑았습니다. 요즘 보기 드문 청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는 동안 민우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 없이 자랐다는 이야기, 고등학교 땐 혼자 도시락을 싸다녔다는 이야기. 그래서 그런지 누가 밥만 챙겨줘도 괜히 눈물 날 때가 있어요. 민우가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슴이 이상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 말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민우는 몇 번 더 집에 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했던 건 준호가 없는데도 민우가 혼자 오는 날이 생겼다는 겁니다. 형 출장 갔어요. 근처에 볼 일 있어 들렀어요. 혹시 식사하셨어요? 처음엔 당황했지만 괜히 반가웠습니다. 혼자 먹기 싫어서 미역국을 좀 더 끓였습니다. 어느새 민우는 자연스럽게 식탁에 앉았고 저는 김치를 더 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음식 솜씨 진짜 최고예요. 형이 늘 자랑하던 이유를 알겠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묘하게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아니라고, 그냥 외로운 청년 챙겨주는 것뿐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거울 앞에 앉아 화장을 고치는 제 모습을 보며 멈칫했습니다. 립스틱을 집어들고 머리를 다시 묶는 그 순간 알 수 없는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잖아. 오늘 온다 했을 때부터. 그리고 오늘이었습니다. 새벽 3시 홀로 식탁에 앉아 흐느끼고 있을 때 문이 열렸고 민우가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 온기 속에서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연민이나 감사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그 감정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이상하게 눈물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제 새벽에 그 일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묻혀 있었습니다. 민우는 조용히 주방을 정리해주고 퇴근 후에 연락드릴게요라며 나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식탁에 앉아 차가운 미역국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심장이 여전히 두근거렸습니다. 그게 설렘인지 죄책감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는 분명히 두 감정이 동시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미쳤나? 진짜 미쳤지. 혼잣말처럼 내뱉었습니다. 그 애는 준호 친구입니다. 게다가
저보다 23살이나 어린 청년입니다. 그날 낮 거울 앞에 서 있던 제 얼굴은 너무 낯설었습니다. 붉게 물든 볼, 눈가에 맺힌 흔적들. 어제 흐느낌이 남은 눈동자엔 이상한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볼까 싶어 화장을 가볍게 했습니다. 립스틱을 바르다 멈췄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한숨을 내쉬고 립스틱을 휴지로 지웠습니다. 그날 오후 준호가 집에 왔습니다. 엄마, 민우 형 어제 왔다던데? 무슨 일 있었어? 준호의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응, 그냥 뭐 잠깐. 거짓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설명할 수도 해명할 수도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민우 형 요즘 엄마한테 자주 연락하더라. 근데 엄마 표정 좋아진 거 나만 느낀 거 아냐? 좋은 사람 같긴 해, 민우 형. 그 말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이었겠지만 저는 도둑질하다 들킨 사람처럼 굳어졌습니다. 그날 밤 핸드폰을 붙잡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민우에게 연락할까 하지 말까? 손가락이 버튼 위에서 망설였습니다. 결국 아무 말도 보내지 못한 채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그 아이가 나왔습니다. 식탁 맞은편에서 웃고 있는 민우. 그 미소가 너무 선명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민우는 연락을 자제했습니다. 저도 모른 척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씩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민우, 어머니, 저 혹시 밥 한번 먹으러 가도 될까요? 형한테는 말 안 할게요. 그냥 밥만 먹고 가겠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 답장을 썼습니다. 몸은 괜찮아? 감기 다 나았어? 그날 저녁 그는 정말 아무렇지 않은 척 찾아왔습니다. 저도 아무렇지 않은 척 냄비를 올렸습니다. 된장찌개 좋아한다 했지? 저는 그에게 고개를 돌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네. 어릴 적 생각나요. 어머니 된장 냄새 좋아요. 그 말에 문득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도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난 후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 그냥 여기서 말만 듣고 가게 해주세요.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TV에선 어설픈 예능이 흘러나왔고 우리 사이엔 조용한 숨소리만 있었습니다. 잠시 후 민우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요? 저 부담스럽나요? 그 질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부담스럽냐고요? 그 말에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아니라고 하면 제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 될 것 같았고, 그렇다고 대답하면 그 아이의 마음을 짓밟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민우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고 고개를 숙인 채 말입니다. 어머니, 그가 입을 열었을 때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만하자. 그냥 이쯤에서 멈추자. 목소리가 너무 떨려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 말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이건 안 된다고 제 안에서 수없이 외쳤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과 처음 만났을 때도 이런 밤이었습니다. 그땐 풋풋했지만 지금은 너무도 다른 감정입니다. 그 아이가 저를 보는 눈빛은 분명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마치 도망치고 싶은 감정이었습니다. 넌 아직 젊고 앞날이 창창해.
나 같은 사람한테 마음 줄 나이 아니야. 제 말에 민우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나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전 어머니를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편안하고 살아있는 느낌이 든다고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따뜻한 말이 오히려 저를 숨막히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그 아이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인사도 없이 저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는 뒷모습조차 보이지 않았지만 왠지 다시는 못 볼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준호가 집에 왔습니다.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문득 물었습니다. 민우 형, 요즘 바쁜가 봐. 엄마랑도 연락 안 하지? 저는 젓가락질을 멈춘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뭐 그런가 보지. 준호는 눈치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민우 형이랑 무슨 일 있었어? 그 형 요즘 좀 이상하더라. 회사도 빠지기 일쑤고 말도 없고.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때문이라는 걸 단박에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자기 친구에게 제가 흔들렸다는 사실을.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엔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문득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수신함엔 아무런 문자도 부재중 전화도 없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니? 그 한마디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결국 다시 폰을 내려놨습니다. 비 내리는 소리에 섞여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편안하고 살아있는 느낌. 그 말이 자꾸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가 너무 잔인했나? 어쩌면 나도 그 아이에게 기대고 있었던 걸까? 그런 생각이 머리를 맴도는 밤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띵동.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가슴이 터질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열면 그가 거기 있을까요? 초인종 소리가 다시 한번 울렸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숨을 들이켠 채 저는 현관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익숙한 목소리. 어머니 저예요. 문 열어주세요. 민우였습니다. 그 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축축하게 젖은 셔츠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비를 그대로 맞은 모습이었습니다. 왜 이 시간에?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민우는 한 발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제 두 어깨를 감쌌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아주 단단하게. 울고 계시는 거 알았어요. 그냥 너무 걱정됐어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등 뒤로 조용히 문이 닫히고 부엌 불빛 아래 저희 둘만 남았습니다. 그 아이의 온기가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차가운 셔츠와는 대조적으로 품은 따뜻했습니다. 이건 이러면 안 되지. 제가 중얼였습니다. 그 말에 민우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 되면요, 안 되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형 때문이라면 그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나이 차이 때문이라면 그냥 무시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안 좋아한다면 그땐 제가 포기할게요. 그 말 하나하나가 가슴을 쳤습니다.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더는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것도요. 그를 부엌 식탁으로 이끌었습니다. 젖은 셔츠를 벗고 수건을 내주었습니다. 그의 팔뚝엔 닭살이 돋아 있었고 손끝은 차가웠습니다. 감기 걸려. 뭐라도 마셔. 제가 말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앉았습니다. 뜨거운 생강차를 내왔습니다. 그 아이가 두 손으로 컵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내준 차 예전에도 먹어봤지만 오늘은 좀 다르네요. 왜? 이젠 그냥 감사해서가 아니라 보고 싶어서 왔으니까요. 그 말에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참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했는데 저도 모르게 입을 열고 말았습니다. 나 겁이 나. 그는 눈을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엇이요? 내가 상처받을까봐. 내가 널 이용하는 건 아닐까봐. 그냥 외로워서 너한테 기댄 거라면 어떡하지.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럼 기대세요.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기쁠 거예요. 참 이상한 밤이었습니다. 창밖에선 비가 여전히 내리고 식탁 위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생강차 2잔.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그냥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는 새벽 4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자도 될까요? 아무 일도 안 할게요. 그냥 이 밤이 지나기만 기다릴게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실에서 자. 그 아이는 수건을 챙겨 들고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소파에 앉아 가만히 천장을 바라보던 그가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라도 옆에 있게 해주셔서.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문틈을 살짝 열어둔 채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쩌면 이미 제 마음은 문을 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리기 직전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고마워. 오늘 참 좋았어. 그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요. 오늘 오래 기억할 것 같아요. 그 말이 오래도록 귓가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전 남편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여보, 당신 떠난 지 벌써 3년이야. 그 사이 나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법을 잊었는데 이상하게 그 아이가 오면 설레. 사진 속의 남편은 늘 그때 그 표정이었습니다. 웃고 있는 따뜻한 얼굴. 그 얼굴을 바라보며 제 안의 갈등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 그날 이후 마음이 자꾸만 어지러워졌습니다. 머리로는 안 된다고 외치면서도 가슴은 자꾸 그 아이를 향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던 날이었습니다. 민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잠깐 들러도 될까요?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날따라 머리도 감지 않았고 집도 어수선했습니다. 하지만 입에서는 그래, 잠깐이면 이라는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30분쯤 지나 도착한 민우는 우산도 없이 비를 흠뻑 맞은 채였습니다. 우산은 왜 안 쓰고 다녀? 잔소리처럼 나간 말에 그는 말없이 웃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오고 싶었어요.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그는 콧등까지 촉촉했습니다. 들어가서 옷부터 갈아입어. 타올 줄게. 수건을 건네주고 옷은 준호 것 중 하나를 꺼내줬습니다. 그가 내민 손에 수건이 닿는 순간 저도 모르게 온몸이 움찔했습니다. 차가운 손끝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무언의 떨림이 전해졌습니다. 감기 걸리겠다. 따뜻한 거 좀 마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보일러를 켜고 생강차를 올렸습니다. 그가 뒤따라 부엌 문턱에 섰습니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그의 눈이 제 눈을 정확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도망치세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차가 끓는 소리, 창밖의 빗소리, 그리고 그 아이의 목소리만이 귀를 채웠습니다. 저 도망 안 가. 그냥 감정이 복잡해서 그래.
저한테 왜 죄책감을 느끼세요? 전 괜찮은데. 그 말에 화가 나려 했습니다. 내가 괜찮아도 내가 괜찮지 않아. 난 내 어머니 뻘이고 내 아들이 내 친구야. 이건 정말 아니야.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와 제 눈앞에 섰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괜찮아질 때까지 기다릴게요. 전 괜찮아요. 그러니 너무 미안해하지 마세요. 그 말에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차가 다 끓지도 않았는데 제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안 되는데. 그는 젖은 머리를 손으로 쓸어 넘기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안 되는 이유만 말하세요. 근데 저는 왜 좋은 이유만 생각날까요? 그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은 지나갔습니다. 민우는 조용히 소파에서 잠이 들었고 저는 불 꺼진 부엌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호흡 소리가 들려오는 거실. 그 조용한 소리에 저는 자꾸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미쳤나 진짜. 혼잣말처럼 중얼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귀에는 자꾸 그 아이의 마지막 말이 맴돌았습니다. 어머니는 왜 도망치세요? 다음 날 아침 부엌으로 나가자 민우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죠. 햇살이 스며든 그의 옆모습이 왠지 낯설고도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제가 말하자 그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주무시는 소리에 깰까봐 조심했어요. 그 말이 괜히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저는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식빵 두 조각과 계란 프라이. 소박한 아침이었지만 그는 맛있다며 연신 웃었습니다. 어릴 땐 이런 게 제일 부러웠어요. 식탁에 누군가랑 같이 앉아 먹는 아침. 그의 말에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슬쩍 그를 바라봤습니다. 저보다 23살이나 어리지만 그 아이의 눈빛엔 어릴 적부터 깊은 외로움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눈빛에 자꾸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와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을 받아도 늦게 답하고 바쁘다는 핑계를 대기 일쑤였고 찾아오겠다는 말엔 몸이 안 좋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밤 문득 달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기일.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사상에 올릴 음식을 적고 있자니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이런 날에도 민우 생각을 하다니 저는 다시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정신 차려야지. 이건 정말 아니야. 죽은 사람 앞에서 이런 마음을 품다니.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기일을 준비했습니다. 준호는 당일 아침에 도착했습니다. 엄마, 오늘 뭐 도와줄 거 없어요? 그 말이 괜히 눈물겨웠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남은 유일한 아이. 그 아이 앞에서 저는 어쩌다 그 친구에게 흔들리게 된 걸까요? 저녁이 되고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남편의 사진 앞에 술잔을 올리며 속으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신 앞에 이렇게 엉망이 돼서 미안해. 나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 촛불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너머 남편의 웃는 사진이 왜 그리 야속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혼자 부엌 정리를 하며 숟가락을 닦고 있을 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민우였습니다. 문자 한 줄. 어머니, 지금 대가피예요. 순간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떨렸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창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그가 있었습니다.
그 낯익은 회색 코트를 입고 현관 앞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현관문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마주한 순간 숨이 멈췄습니다. 왜 왔어? 제가 묻자 그는 아주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울고 계실 것 같아서요. 그 순간 무너졌습니다. 그날 그 아이의 말 한마디가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비는 오지 않았지만 그의 어깨는 젖은 듯 축 처져 있었습니다. 들어와. 짧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다였습니다. 민우는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고개를 푹 숙인 채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향해 물을 끓였습니다. 말없이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제사였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이 저한테 말해줬어요. 오늘 어머니 많이 힘드실 거라고. 그 말에 괜히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준호가 너한테 그런 말까지 했어? 네. 제가 요즘 엄마랑 연락 안 한다고 하니까 어머니 요즘 좀 불안해 보인다고.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느낄 정도였다면 내가 얼마나 흔들리고 있었던 걸까? 죄송해요. 괜히 찾아와서. 민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눈빛 속에 담긴 조심스러움이 오히려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아니야. 오히려 와줘서 고마워. 말을 뱉고 나서야 그게 제 진심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솔직히 말해주세요. 정말 저랑 이렇게 있는 게 힘드세요? 숨이 막히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힘들어. 너랑 있으면 자꾸 마음이 흔들려. 그게 무서워. 그 말에 그는 입꼬리를 조금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엔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저는요, 어머니 옆에 있는 게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그냥 좋아요. 그게 다예요. 그 한마디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도망치려 했던 제 마음,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 숨어 있던 감정들이 모두 터져 나왔습니다. 근데 난 무서워. 내가 날 좋아한다고 말할수록 내가 더 비겁해지는 기분이야. 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갈게요. 민우야. 저도 모르게 그를 불렀습니다. 그가 멈춰섰습니다. 등을 보인 채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의 뒷모습만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현관문을 닫고 나간 뒤 집안엔 정적만이 가득했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저는 남편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해? 이 아이한테 흔들리는 내가 너무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아. 사진 속 남편은 늘 그 미소였습니다. 그 미소가 오늘따라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떠오른 건 민우의 뒷모습이었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나가던 그 아이의 걸음, 돌아보지 않았던 그 고요한 어깨, 그 속엔 얼마나 많은 말이 담겨 있었을까요?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연락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젠 정말 끊어야 해. 더는 안 돼. 거울 앞에 섰습니다. 눈가엔 다크서클이 내려와 있었고 입술은 말라 있었습니다. 정신 차리자고 스스로에게 말했다가 그만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침 식탁? 혼자 먹는 밥이 유독 쓰게 느껴졌습니다. 며칠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민우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정말 약속대로 거리를 두기 시작한 겁니다.
저도 억지로 바쁘게 지냈습니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요가 강습도 등록했고 주말엔 시장에 일부러 나가 사람들과 섞였습니다. 하지만 어딜 가든 문득 고개를 들면 그 아이가 거기 서 있을 것 같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선 회색 코트를 입은 뒷모습을 따라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민우가 제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왜 밀어내셨어요? 그냥 한 번만 안아주면 안 됐나요? 그 말에 저는 손을 뻗었지만 그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잠에서 깨자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민우,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날 이후 매일 어머니 생각만 했습니다. 근데 이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봐도 되는 걸까? 답장을 해도 되는 걸까?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며칠 후 준호가 집에 왔습니다. 엄마, 민우 형이 요즘 좀 이상해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회사도 자주 빠지고 말도 없고 사람들이 걱정하더라고요. 혹시 엄마한테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야. 엄마랑은 아무 일도 없었어.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형 엄마 생각 많이 해요. 내가 봐도 알아. 준호의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민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지내고 있니? 곧 답장이 왔습니다. 아니요. 단 한마디였습니다. 그 짧은 한 문장이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미선 씨, 그 다음에 온 문자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전 처음엔 준호 형 어머니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미선 씨예요. 그 이름 석자가 이렇게 가슴을 울릴 줄 몰랐습니다. 이젠 숨기지 않을게요. 미선 씨가 좋아요. 그날 밤 그 말이 제 심장을 흔들었습니다. 그 문자를 보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선 씨가 좋아요. 그 짧은 한 문장이 심장 한가운데를 찔렀습니다. 안 돼. 입으로는 그렇게 중얼거리면서도 눈은 계속 그 문장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젠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로 저를 향해 오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온몸이 간질거리는 것처럼 집중도 되지 않았고 텅 빈 집안의 공기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정오쯤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설마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민우였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가 제 이름 대신 다시 어머니라고 부르자 괜히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미안해요. 그냥 안 보고는 못 버티겠어서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들어와. 짧게 말한 뒤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찬장에 손을 넣어 홍차를 꺼냈습니다. 물소리가 흐르는 동안 민우는 거실 한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찻잔을 내려놓고 저도 마주 앉았습니다. 왜 왔니? 우리 이미 이야기 끝냈잖아.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여전히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끝내고 싶지 않아서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직 시작도 못했어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준호는 널 어떻게 생각하겠니?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겠어? 저는요, 형이 엄마를 어떤 사람으로 보든 그건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 이 감정을 외면하면 전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숨이 막혔습니다. 그가 눈을 들고 정면으로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전
어머니를 사랑해요. 박미선이라는 사람을. 그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멈춰. 그만해. 이건 정말 아니야. 입에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말의 뒤에는 수많은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말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단 하루만이라도 어머니가 아니라 미선 씨로서 저랑 함께 해주세요.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너무도 빠르게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돌아가. 다시는 오지 마. 그리고 준호한테도 말하지 마. 그 말에 그 아이는 잠시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1년만 주세요. 뭐? 1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할게요. 그 대신 그 시간이 지나도 제 마음이 그대로라면 그땐 다시 오겠습니다. 그 말이 기억에 박혔습니다. 1년. 그 아이가 떠나며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가 문을 닫고 나가자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이게 최선일까? 이게 정말 옳은 선택일까? 도무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1년. 그 아이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1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고, 그 대신 그 시간이 지나도 마음이 같다면 다시 오겠다고.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제 마음속은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습니다. 민우는 정말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고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마음을 다잡을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하루하루가 더 힘들었습니다. 식탁에 앉으면 그 아이가 좋아했던 찌개가 생각났고 TV를 틀면 같이 웃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마음이 뻥 뚫린 것 같았습니다. 빈 방 하나가 제 안에 생긴 느낌. 그 방을 아무리 다른 걸로 채우려 해도 자꾸 그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준호는 자주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일이 바쁘다며 연락도 띄엄띄엄했고 저도 굳이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애에게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민우에게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요즘 데이트도 자주 하고 회사도 다시 활기를 찾았다고. 그 말을 듣고도 저는 괜찮은 척 했습니다. 잘 됐다. 그게 맞는 거야. 그 아이는 그렇게 살아야 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초라했습니다.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눈가엔 주름이 더 늘어난 것 같았습니다. 왜 이래, 박미선. 이제 좀 그만하자. 스스로를 다그쳐봤지만 그 아이의 목소리가 자꾸 귀에 맴돌았습니다. 어머니가 아니라 미선 씨로서 함께 해주세요. 그 이름, 미선이라는 이름을 부르던 그 아이의 눈빛,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준호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하객들이 북적이는 식장에 한 남자가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민우였습니다. 그 아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더 단정해진 머리, 조금 더 여유 있는 표정. 하지만 저를 보는 눈빛은 그때 그 눈빛 그대로였습니다. 마주쳤습니다. 눈이. 그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가운데 저희 둘 사이만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어머니. 조심스러운 인사. 그 속엔 수많은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그 말이 겨우 나왔습니다. 그리고 식이 끝난 후
식장 밖에서 그 아이와 단둘이 마주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마음 변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여자친구 있다며.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헤어졌어요. 그 사람에게는 미안했지만 제가 계속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다는 걸 그 사람도 알았어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미선 씨가 아니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 말에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순간 준호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저희를 바라보다 조용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엄마, 민우 형 무슨 일이에요?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모든 걸 말해야 할 시간이 온 걸까요?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민우 형 무슨 일이에요? 식장방 바람 한 줄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우도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잃은 듯 서 있었습니다. 그냥 잠깐 얘기 중이었어. 억지로 목소리를 냈지만 이미 준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표정이 왜 그래요? 혹시 무슨 일 있었어요? 그 말에 입술이 떨렸습니다.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예전부터 아는 사이였잖아. 그냥 오랜만에 본 거야. 민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이 저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감추지 못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시선을 느낀 준호가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형, 지금 무슨 생각이에요?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저는 급히 말을 돌렸습니다. 준호야, 너 신부 대기실 가봐야지. 곧 입장 시간이잖아. 하지만 준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우리를 번갈아 보던 그 아이가 낮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얘기해요. 둘 다 그 한마디만 남기고 뒤돌아섰습니다. 등을 바라보는 순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식이 끝난 후에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축하 인사도 사진 촬영도 무슨 의미인지 모른 채 몸만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하객들이 빠져나간 뒤 빈 예식장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때 민우가 다가왔습니다. 조용히 제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이런 자리에서 혼란스럽게 해서.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야. 이런 상황이 될 줄 몰랐어.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괜찮아요. 하지만 준호 형이 상처받을까봐 걱정돼요. 그 말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넌 참 이상한 아이야. 이렇게까지 나를 걱정해 주는데 난 널 밀어내기만 했잖아. 미선 씨니까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또다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하루도 잊은 적 없어요. 그게 답이에요. 이 마음 진심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주변의 소음도 사람들의 목소리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오직 그 아이의 눈빛만이 제 세상을 채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잠시 제 손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젠 미선 씨가 선택할 차례예요.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조용히 아파왔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다음 날, 집안은 낯설게 조용했습니다. 준호는 신혼여행을 떠났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식탁 위엔 남은 과일 몇 조각, 방 안엔 벗어놓은 드레스가 아직 걸려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가슴은 무겁고 허전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어제 민우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젠 미선 씨가 선택할 차례예요.
그 말이 계속 머리를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선택이라는 단어가 이토록 잔인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며칠이 흐르고 준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 신혼여행은 잘 왔어. 근데 우리 돌아가면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그 말에 심장이 털썩 내려앉았습니다. 그날이 오고 있었습니다. 피하고 싶던 순간이. 그리고 일주일 후 준호 부부가 집에 왔습니다. 새색 씨가 먼저 안으로 들어갔고 준호는 조용히 저를 따라 부엌으로 왔습니다. 그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민우 형이랑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저는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이제는 숨길 수 없을 것 같아서. 형이 엄마 좋아하죠? 그 한마디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 애한테 마음이 있었어. 하지만 안 된다고 밀어냈어. 준호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언제부터였어요? 3년 전, 내 아버지 떠나고 외롭고 힘들던 어느 날, 내가 데려온 그 아이가 내 마음속으로 들어왔어. 그는 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엄마가 힘드셨던 건 알아요. 근데 왜 말 안 했어요? 어떻게 말하니? 내가 내 친구를, 내 또래 아이를 좋아한다고. 말을 이어가려다 목이 메어 말을 멈췄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더니 다시 눈을 떴습니다. 처음엔 너무 놀랐어요. 솔직히 혼란스러웠고 형도 엄마도 미웠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근데 신혼여행 가서 아내랑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눴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민우 형이 엄마를 보는 눈빛, 그게 진심이라는 걸 느꼈어요.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가 진짜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게 민우 형이라면 저는 이해해 보려고요. 그 말에 눈물이 왈칵 터졌습니다. 준호야, 미안하다. 정말 너무 미안해. 그는 조용히 다가와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엄마 인생이잖아요. 아빠도 엄마 행복하길 바랐을 거예요. 그 순간 온몸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해받았다는 감정이 이토록 큰 울림일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의 말이 아직도 귓가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엄마 인생이잖아요. 아빠도 엄마 행복하길 바랐을 거예요. 그 말이 마음속 깊이 내려앉았습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죄책감, 밀어내고만 있었던 감정들이 조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안쪽에 있던 작은 상자,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결혼 반지, 그리고 그 사람이 생전에 써준 쪽지까지.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젠 보내줘야 할 것 같아. 결혼 반지를 천천히 손에 쥐고 오래 바라봤습니다. 26년을 함께한 시간, 쉽게 정리할 수 없는 기억. 하지만 남겨진 제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이제서야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방 안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화장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립스틱을 바르고 머리를 단정하게 정리했습니다. 옷장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처음 민우와 함께 장을 보러 갔던 날 입고 나갔던 그 옷이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조금 낯설었지만 확실히 웃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시간 좀 줄래요? 나 준비가 필요해. 보내고 나니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민우, 당연하죠. 언제든 기다릴게요. 그 문장을 보고 작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의 묘소에 다녀왔습니다. 산 중턱의 작은 공동묘지, 그 사람의 이름이 적힌 비석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당신 떠나고 난 뒤 내가 살아있는 게 맞나 싶을 때가 많았어. 바람이 잔잔하게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누군가가 내 마음을 흔들었어. 손에 들고 있던 국화 한 송이를 비석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처음엔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이제는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 같아. 말을 멈추고 눈을 감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내 손을 잡아줬던 것처럼 이제는 그 아이의 손을 잡아보려고. 잠시 눈을 떴습니다. 햇살이 비석 위에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이기적이라면 미안해. 하지만 이젠 나도 조금은 행복해지고 싶어. 그 말을 끝으로 자리를 털고 일어섰습니다. 뒷걸음질 치며 한 번 더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잘 지내. 이제 당신한텐 안녕이야.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어 정갈이 상자에 담았습니다. 결혼 반지는 작은 보석함에 넣어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사진첩을 덮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과거의 작별을 고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민우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 다시 마주 앉을 수 있을까? 그 아이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요. 그날 우리는 조용한 찻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테이블 너머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진심을 말했습니다. 나 이제 너 앞에서 도망치지 않을게. 그의 눈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습니다. 기다리길 잘했어요. 아직 겁은 나. 사람들 시선도 내 미래도 괜찮아요. 이젠 옆에 있기만 해도 충분해요. 말없이 그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등 위로 제 온기가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 부부와 저희 넷이 식당에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아무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먼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 엄마한테 잘해주세요. 진짜 진심이면 이젠 저도 응원할게요. 민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놓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조용히 아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 안에는 더 이상 충격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대신 이해와 따뜻함이 천천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고맙다, 준호야. 엄마가 웃는 모습 오랜만에 보니까 좋아요. 식사는 조용히 그러나 따뜻하게 흘렀습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서자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는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못 들은 척 외면했습니다. 한 여자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박 선생, 요즘 그 청년이랑 자주 다니신다면서요? 말끝에 웃음이 묻어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같이 저녁 먹고 오는 길이에요. 그 순간 민우가 제 옆에서 말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주저하다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거기엔 더 이상 부끄러움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남들 눈치 보며 살기엔 내 인생이 너무 짧더라고요. 그 말이 제 입에서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하세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는 밤이었지만 마음은 맑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 살아있는 것 같아. 그 말에 그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있다고.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민우는 더 이상 조심스럽지 않았습니다. 손을 잡을 때도 내 이름을 부를 때도 이젠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미선 씨, 오늘은 내가 저녁할게요. 그 아이가 부엌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어색한 칼질 솜씨였지만 그 모습조차 사랑스러웠습니다. 거실 한편에선 준호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셋이 함께 웃고 있는 가족 사진. 한때는 그 사진이 내게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켜야 할 것이 아니라 응원받고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민우와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알린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동네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그 나이에 웬 연하? 아들 친구라며? 뒷말이 길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이젠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아이와 함께 웃고 있을 때 내 얼굴에 피어나는 미소는 거짓이 아니었으니까요. 어느 날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선 씨, 혹시 같이 살아보는 건 어떠세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결혼이 아닌 동거라는 단어. 그 말이 오히려 저를 편안하게 했습니다. 조금은 천천히 가고 싶어.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천천히, 우리 속도로.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며칠 후 민우가 작은 이삿짐을 들고 우리 집에 들어왔습니다. 새로 산 칫솔, 함께 고른 머그잔 2개, 옷걸이 몇 개, 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혼자 듣던 라디오 소리에 이젠 웃음소리가 섞였고 늘 혼자 덮던 이불 속엔 다른 사람의 온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가 제 어깨에 기대어 말했습니다. 여기 너무 좋아요. 이 냄새, 이 조명, 이 조용함까지. 그 말에 저도 모르게 그 아이의 머리카락에 조용히 입을 맞췄습니다. 그 아이 머리에서 은은한 샴푸 향이 났습니다. 이젠 향기까지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이젠 화장을 하지 않아도 제 얼굴이 밝았습니다. 이게 사랑이구나. 처음으로 그 단어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창밖에선 빗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젠 그 소리도 무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제 옆에 있으니까요. 아침 햇살이 부엌 창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주전자에서 물이 끓는 소리, 식탁에 앉아 신문을 넘기는 소리. 그 일상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미선 씨, 이거 드셔보세요. 오늘은 제가 제대로 끓였어요. 민우가 자랑스럽게 된장찌개를 내밀었습니다. 조금 짜긴 했지만 그 마음이 따뜻해서 웃음이 났습니다. 그 아이가 이 집에 들어온 지 벌써 2달째. 처음엔 마치 손님처럼 조심스러워하던 그가 이젠 냉장고 문도 제 마음도 자연스럽게 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산책 갈래요? 좋아. 가을 끝자락 놓치면 후회하니까. 함께 걷는 길. 낙엽이 떨어지고 바람이 살갗을 스쳤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알렸습니다. 진짜야? 그 청년이랑 지금 같이 살아? 고등학교 동창 윤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응. 너무 어리게 봤나 싶을 정도로 성숙해. 대부분은 놀라면서도 서서히 이해해줬습니다. 누구보다 반응이 무서웠던 사람은 신우이였습니다. 형님, 정말 그 청년이랑 진심이에요? 그 질문에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심이야.
내 인생에서 이렇게 웃은 적 오랜만이라서 그 말에 신우이는 잠시 눈을 피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형님이 정말 행복하다면 이해할게요. 대신 상처받지 마요.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이해받는다는 건 말보다 마음으로 전해지는 거니까요. 준호도 가끔 집에 들렀습니다. 민우 형이랑은 잘 지내요? 응. 내가 허락해준 덕분에. 그 말에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엄청 힘들었어요. 근데 민우 형을 볼수록 이해돼요. 그리고 엄마가 웃는 모습 보면 진짜 잘한 선택이었구나 싶어요.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아들 앞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다, 준호야. 시간은 조금씩 흘러갔습니다. 일상은 조용했지만 마음은 나날이 더 깊어졌습니다. 하루는 민우가 제게 묻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결혼 안 하냐고 물어요. 우리 정식으로 해도 괜찮을까요? 그 질문에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줄래?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저희는 이미 함께 살고 있잖아요. 그 말이 따뜻했습니다. 결혼이 아니어도 우리는 이미 하나의 삶을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걸 그도 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한 날이었습니다. 민우는 외근이 있었고 저는 오랜만에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문득 집 안 곳곳을 둘러봤습니다. 식탁 위 같이 고른 테이블보, 욕실에 나란히 놓인 칫솔 2개, 거실 구석에 놓인 민우의 회색 니트, 모든 것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문득 시렸습니다. 오랜만에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아래 칸 깊숙이 넣어뒀던 그 상자, 남편과의 기억이 담긴 상자였습니다. 다시 열어본 것은 그날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결혼 반지를 꺼냈습니다. 햇살에 반짝이는 금빛이 이상하게 눈부셨습니다. 여보,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당신 떠난 지 벌써 4년이에요. 그동안 참 많이 무너졌어요. 사진 속 웃고 있는 당신, 그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당신 없이는 못 살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지금 살아있어요. 그리고 다시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말을 이어가는 게 어렵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미안해요.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요. 결혼 반지를 손에 쥔 채 소파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놓아주셔야 할 것 같아요. 나도 이제 조금은 웃고 싶어요. 그 말과 함께 결혼 반지를 천천히 작은 상자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단단히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나는 이제 과거가 아닌 지금을 살고 있다는 걸. 그날 밤 민우가 돌아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묻더군요. 무슨 일 있었어요? 작게 웃었습니다. 그냥 정리 좀 했어. 그 사람한테 진짜로 작별 인사했어. 민우는 말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했어요. 이제 시작만 남았네요. 그 말에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우야. 네. 우리 이제 진짜로 함께 살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그 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응. 이젠 괜찮아. 진짜로 괜찮아졌어.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 속엔 수많은 말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와인을 한 잔씩 나눴습니다.
불은 어둑하게 낮췄고 작은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제 손등에 입을 맞췄습니다. 사랑해요. 미선 씨. 그 말에 저도 작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정말 사랑해. 1년이 지났습니다. 사계절이 흘렀고 그 사이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민우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결혼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서두르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서로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미선 씨, 이제는 그냥 우리 집이라 불러도 되죠? 그 말에 웃었습니다. 네, 이 집은 이제 우리 둘의 집입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습니다. 나이 차이, 세상의 시선, 아들의 반응, 죽은 남편에 대한 죄책감, 그 모든 것들이 저를 올감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그 나이의 사랑이냐? 말하는 사람도 여전히 있고 부럽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는 그 말들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이 사람, 민우의 따뜻한 숨결이 제 곁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 자신이 더 이상 죄인처럼 느껴지지 않으니까요. 준호는 이제 자주 집에 놀러 옵니다. 가끔은 민우와 장난을 치며 웃기도 하고 같이 축구 경기를 보며 맥주도 한 잔 나눕니다. 엄마, 예전보다 훨씬 젊어 보인다니까요? 그 말에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건 말이야. 사랑하면 그래. 모두가 웃었습니다. 이제는 민우의 손을 숨기지 않고 잡을 수 있습니다. 장 보러 가는 길, 카페에서 커피를 마실 때, 영화를 보러 가는 그 길목에서도 가끔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나이 차 커도 참 잘 어울리네. 그 말 한마디에 괜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56세에 다시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사랑은 그 사람을 떠올릴 때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하다는 걸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응원의 댓글 하나 부탁드려요. 당신의 사랑도 지금 어디선가 시작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사연을 귀 기울여 들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깊은 울림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있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